ký túc xá, ký túc xá. 기업들이 베트남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베트남 러시는 더 이어질 전망인데 우리 기업이 왜 떠나야만 했는지. 안녕하세요. 베트남 귀염둥이 호치민 정보통입니다. 베트남에서 외국인 투자 1위 국가는 한국인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베트남은 삼성공화국이다라고 말하는 이가 있을 정도로 삼성의 역할은 대단합니다. 10년 동안 20조 4천억 원을 베트남에 투자했고 70조 원의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으며 7조 원의 영업이익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삼성 베트남은 자산액, 매출액, 영업이익 모두 베트남에서 1위 기업입니다. 삼성그룹이 왜 한국을 등지고 베트남으로 이전했을까? 호치민 정보통이 궁금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삼성그룹은 왜 베트남으로 이전하는가? 첫째는 값싼 인건비입니다. 현재 삼성 베트남 법인의 생산직 근로자의 월급은 대략 4-50만 원 합니다. 한국 삼성전자의 근로자는 4-500만 원 하니 10분의 1이 되는 겁니다. 베트남 최저임금은 약 180달러로 20만 원 정도 됩니다. 한국의 최저임금 시간당 8,350원으로 한 달 급여로 환산하면 대략 174만 원 하니 베트남의 약 9배가 되는 수치입니다. 현재 삼성 베트남 법인에 근무하는 근로자 수는 약 16만 명입니다. 베트남 월급이 40만 원, 한국 월급이 400만 원, 인당 360만 원의 차이가 납니다. 16만 명으로 곱하면 약 5천억 원이 되는 거죠. 1년으로 환산하면 대략 6조 원이 되어 어마무시한 금액이 세이브 되는 겁니다. 물론 노동의 질, 생산성에 대한 차이가 존재하니 딱 떨어지는 계산은 아니나 여튼 엄청난 금액의 차이입니다. 삼성그룹이 이 유혹을 뿌리치기란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세제 혜택입니다. 법인세 차이이지요. 액면으로 보면 법인세율은 한국이 25%, 베트남이 20%입니다. 즉 경상이익이 100만 원 발생했을 경우 한국은 법인세를 25만 원, 베트남은 20만 원 납부하는 것입니다. 외관상 보기에는 5% 차이입니다. 이것도 사실 대기업 입장에선 큰 금액 차이일 겁니다. 게다가 베트남 정부에서는 외국인 투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면, 사감, 이면이라는 것은 2년 동안 면세, 사감은 4년 동안 50% 감면, 즉 20% 세율이니 10%만 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성같이 대규모 투자인 경우에는 사면 구감 혜택을 줍니다. 4년 동안 면세, 9년 동안 10%의 법인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만일 1조 원의 이익이 나서 법인세를 내야 되는데 한국의 경우는 2,500억 원 납부해야 되지만 베트남은 4년 동안 단 1원도 내지 않고 그 이후 9년간은 20%의 딱 반인 10% 그러니까 1,000억 원만 내면 되니 1년에 1,500억 원씩 절세가 되는 겁니다. 13년간 세제 감면 혜택을 통해 절세한 금액은 약 2조 3,500억 원입니다. 삼성이 베트남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 토지대위입니다. 삼성 핸드폰 베트남이 사용하는 토지는 현재 310헥타르입니다. 축구장 300개 크기로 약 94만 평입니다. 삼성 공장이 위치한 공단의 토지대는 평방미터당 평균 약 50달러 정도에 구매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면 평당 165불 약 18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한국이라면 서울 주변 평택, 기흥 이런 곳에서 공장을 건설할 경우 평당 100만 원 이상은 줘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약 5분의 1이지요. 한국 대비 베트남에서의 토지대 금액 차이는 약 7,600억 원입니다. 초기 투자비가 엄청 절약이 되는 셈이죠.
또한 삼성의 투자 금액 중 대다수가 금융기관에서 론을 일으킨 것이니 경상이자 또한 절약이 되는 겁니다. 1년에 3% 이자로 빌렸다고 가정했을 때 연간 230억 원 정도의 금융이자가 세이브되는 겁니다. 네 번째, 전기료입니다. 현재 한국 산업용 전기료는 킬로와트아워당 109원입니다. 베트남은 68원 정도이니 한국의 62% 수준입니다. 만일 삼성전자가 1년에 한국에서 1,000억 원 정도의 전기료를 냈다라고 가정하면 베트남은 620억 원만 내면 되니 약 380억 원 세이브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베트남의 풍부한 내수 시장입니다. 베트남의 현재 인구수는 약 1억 명으로 우리나라의 딱 2배 되지요. 한국의 여러 기업이 그렇듯 이 매력적인 내수 시장을 외면할 수 없겠습니다. 삼성 핸드폰이 베트남에서 약 37%의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매년 핸드폰 시장은 30%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어 기업 입장에서 매력적인 시장임에 틀림없습니다. 여섯 번째, 베트남의 풍부한 젊은 노동력입니다. 한국의 평균 연령은 41세이나 베트남의 평균 연령은 28세로 아주 젊은 국가입니다. 산업에 필요한 가장 왕성한 20대의 인구수가 무려 1,000만 명으로 한국의 3배 정도 많습니다. 물론 이직률이 높다, 노동의 질이 한국에 비해 열세다 이런 문제점은 있으나 풍부한 노동시장을 가지고 있어 기업 입장에선 유리한 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곱 번째, 안정된 정치 환경입니다. 베트남은 정치적으로 일당, 공산당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집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몇 년 전부터 노동조합이 생기고 있습니다만 한국처럼 강성 노조가 없습니다. 노조의 폭력적인 데모를 정부가 허락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6, 70년대 박정희 정권이라 보시면 됩니다. 베트남에서 정부에 대한 반대, 강성노조, 데모 이런 거 했다가는 소리 소문 없이 잡혀가서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오늘 삼성그룹이 베트남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 7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추천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